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김보성 인사드립니다. 휴대전화가 사람의 손 모양을 바꾸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에 봤는데요. 병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현상을 폰핑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폰핑키 현상은 휴대전화를 쥐고 있는 무게로 인해 새끼손가락이 움푹 들어가는 증상을 말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손가락을 구부리고 곧게 펼 때 통증과 경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폰핑키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을 좀 멀리하는 습관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소중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 세종 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폰핑키 잘 안 생길 것 같은데. 저는 폰핑키 처음 들어봤는데.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핑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핑키? 새끼손가락 움푹 패여 들어가는 그런 사진을 보긴 했는데요. 말로 표현하기는 쉽진 않네요. 핸드폰을 잡을 때 새끼손가락을 받치기 때문에 받치면서 구부러져 있는 상태니까. 네네. 휴대폰을 잡는 손가락이 밑으로 이렇게 꺾여서 처진 관절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네. 여기 통증과 경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요. 네. 핸드폰 관련해서 이 손에 나타나는 그 뭐라 그러죠? 이런 질환들 중에 제가 좀 자주 접했던 건 저거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다 보니까 네. 이쪽에 이제 손목 쪽에 인대가 자주 이제 늘어나면서 네. 그쪽 관절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 특히 그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 네. 관절이 좀 느슨해진다고 했는데, 그렇죠. 특히 뭐 요새 젊은 분들은 핸드폰을 계속 끼고 있으니까 없이는 못 사는 네. 듯한. 그러니까 네. 뭐 아이들 그러니까 신생아들이죠. 신생아들 관찰하는 것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송돼서 네. 그 산모방에서 그걸 계속 관찰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핸드폰을 잡고 있다 보니까 산모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폰핑키는 이제 일반 분들 얘기 같은데 처음 들어봅니다. 네. 어쨌든 스마트폰을 좀 멀리하는 그런 습관을 해야 되는데 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연락이 오고 봐야 될 게 있으니까 네.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을 정해서 뭐 몇 시 이후에는 안 보겠다. 몇 시 이전에는 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따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제약버블, 뭐 코인버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 나눴었는데요. 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가 많이 광범위해진 것 같긴 합니다. 좋은 말씀으로 표현하셨네요. 근데 불필요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지 괜히 현혹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시간에는 네. 조금 머리를 맑히는 의미에서 네. 이 과산화 관련 아니면 뭐 항산화 관련 네. 기본적인 우리의 그 생명의 그 조건들, 그다음에 생명이 어떻게 지나왔고 발전해 나갔는지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추억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생명의 그 조건, 기본 조건이나 표현으로 생명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저 PD님은? 생명이요. 네네. 새싹도 떠오르기도 하고, 네. 좀 전에 뭐 신생아 얘기하셨는데, 네. 생명의 어떤 기운 생각하면 작은 어린 생명들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어떤 움직이고 시작하는 거 그렇죠. 네네. 그런 이미지죠. 그렇죠. 그런 생각. 생명의 조건을 이제 우리 자연에 이제 비유를 해 드려 보자면 지수화풍 이렇게 크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수 화풍 중에 그 햇빛, 그다음에 물, 모든 생물의 그 기본적인 에너지 행태를 우리가 이제 포도당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포도당, 그다음에 호흡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호흡이라는 거는 외부와 그 생명 간의 어떤 그 교환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면 햇빛은 지수 화풍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요? 화 아닌가요? 화, 그렇죠. 물은 말 그대로 물, 그죠? 네. 포도당은 지수 화풍 중에 지.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호흡이나 이런 어떤 교환은 풍. 풍이겠죠, 네. 그죠? 포도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 생물의 모든 기본적인 이제 에너지 행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호흡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에 생물체 같은 경우에 산소를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네. 이 호흡을 통해서 그 산소의 어떤 전자의 그 변형, 네. 전자 전달에 있어서 어떤 그 반응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산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호흡 말고 발효라고 하죠, 그죠? 발효. 네. 발효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경락에 대해서 뭐 애매모호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다, 아니면 네. 뭐가 기원인 것 같다 해서 뭐 이것저것 다 뭐 끌어다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지금도 사실은 좀 불명확한데, 이 우리 생명의 조건 중에 지수 화풍을 이렇게 예를 들면, 네. 경락이라는 거는 이 중에 좀 뭐가 좀 우세한 것일까요? 지수 화풍. 지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지. 네. 그렇죠. 지가 없으면 경락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나 이렇게 공중에서 경락이 흐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죠. 지도 가깝고, 그 다음에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흐름이라는 거는 또 수와 가깝나요?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호흡도 있고, 그죠? 네. 호흡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없으면은 흐를 수가 없으니까, 네. 화도 포함이 되겠죠. 네. 그죠? 빛, 말하자면 빛이죠, 그죠? 그래서 이 경락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빛의 처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불이나 빛이나 이런 게 이제 빠질 수가 없는데, 우리 그 생명체의 그 기본적인 뭐 시초점을 우리가 이제 뭐 유기물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기물은 대개 어떤 불씨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이 식물이 생기기 전에 원래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남조류라는 게 이제 어떤 우리 생명체들의 아주 그 원조? 네. 해서 이 남조류들은 이제 원핵 생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원핵 생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유전자 정보를 우리가 이제 DNA라고 얘기하는 염색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염색체들이 말 그대로 어떤 막에 쌓여 있지 않고 네. 이 생명체에 이렇게 퍼져 있는 거죠, 말하자면. 남조류의 시작은 한 35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가늠할 수 있나요? 35억 년 전? 1억 년 전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고조선 얘기가 있지만 고조선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식물들이면 그 염색체를 이제 핵막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자기의 그 유전자 정보를 보호한다 그랬죠, 그죠? 네. 이거를 이제 뭐 진핵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식물들은 어떤 그 생명적인 그런 현상을 보이냐면은 위로 올라가죠, 대부분은, 그죠? 네. 싹이 위로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렇죠.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수 화풍으로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물이 흙을 끌고서 빛을 향해서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뭐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실제적으로 그 우리가 나무 같은 거를
그 쥐어짜면 그러니까 물을 쥐어짜면 뭐가 남죠? 푸석푸석한 그렇죠. 나무만 남게 되겠죠. 흙이 남죠, 그죠? 네, 흙이, 네. 지만 남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식물들은 이렇게 빛을 향해서 이 물을 끌고 올라가는 이런 특성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광합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데, 네. 거기에 관련된 광합성 박테리아는 한 10억 년 전에 식물한테 먹혔다고 합니다. 네. 그걸로 이제 기원해서 식물들이 이제 이런 이제 생명 현상을 이제 보인다는 건데요. 인체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서 적용해 봤을 때는 네. 이 식물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수화기제나 수승화강 이런 거를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런 수승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물을 끌어올리는 그 시작. 우리 그 동물들 또 인간들 생명체들의 그 특징은 아래로 흘러가는 물을 이 머리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승화강의 이런 어떤 그 생명적인 현상으로 좀 특징 지어진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 사람도 그 낮밤이 있듯이 낮밤에 따라서 이제 그 생리 현상이 이제 바뀌듯이 식물들도 낮밤이 이제 좀 다르겠죠. 이렇게 빛을 이용하는 낮에는 이 호흡을 우리가 이제 광합성 호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녹말을 만들고 네. 대신 이산화탄소를 좀 더 쓰는 대신 산소를 좀 더 많이 배출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식물들은 밤에는 이제 인간 사람으로 비유하면은 뭐 내호흡, 그래서 뭐 포도당 호흡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호흡을 하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더 우세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체 내에도 이런 어떤 그 식물들의 그 광합성 기능, 그 엽록체 기능 같은 그런 현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라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그 생리현상이 같이 이제 복합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간으로 예를 들면 포도당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좀 저장하는 이런 기능도 합니다. 네. 글리코겐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개 이제 기준을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인체가 소모할 수 있는 그 양만 저장을 하고 그 이상이 되면은 이거를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요새 뭐 비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을 때 그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은 이게 식물과 다르게 좀 더 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CO2 배출을 많이 하게 되겠죠. 낮에는. 네. 그래서 대기 중에 그 산소 비율이 한 21%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숨을 마실 때는 그 21%의 산소를 들이마시고 네. 그다음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한 0.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쉴 때는 산소는 한 17%로 줄어들고 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한 4%로 늘어나는 거니까 네. 이산화탄소 배출이 한 10배는 되는 거죠. 그죠? 그러네요. 그 원래 대기 성분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암세포 반응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뭐 임의로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산소를 많이 쓰겠죠. 그죠?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그 물도 그 과생산이 되는 격이죠. 네. 과생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 물은 그 친산소 경향이 좀 강합니다. 강해서 이산화탄소나 탄소에 비해서 일산화탄소에 비해서 뭐 5.5배에서 거의 뭐 200배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호흡이 이제 이루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그
산소의 이용도가 이제 떨어지겠죠. 산소의 네. 이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식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 수승, 그러니까 물 기운을 끌어올리는 이 물의 기본적인 그 상승 기운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개념이겠죠. 네. 또 한편에서는 그 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는 그 산소에 비해서 헤모글로빈을 많이 독차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산화탄소 중독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만은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에 비해서 그 헤모글로빈을 차지하는 그 힘이 한 200배는 강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그 항암 치료에 있어서 뭐 그 산소 치료도 있거든요. 네. 산소 치료도 있는데 아마 이런 개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세포들은 이제 빈혈 현상을 보이겠죠. 빈혈 현상을 보이면서 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뭐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이나 구역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이런 결과물들은 우리의 그 정상 세포, 그 정상 조직들이 낮과 밤이라는 어떤 그 생체 시계를 혼돈시킨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뭐 다음 시간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암세포와 정상세포 간의 어떤 이런 그 매드 변상이라는 건 이 생체 리듬을 좀 이제 어떤 교란시키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해서 그 이 수승화강이 우리 식물보다도 우리 그 동물들에서 좀 더 중요한 그런 저 생리 현상인데 네. 이 수승화강의 어떤 뭐라 그러죠? 이제 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장소, 어떤 뭐 그 주어진 조건이 좀 우세한 곳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소장입니다. 소장. 그래서 소장 쪽에서는 우리의 그 영양소를 이제 주로 흡수를 하죠. 소장에서.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흡수해서 뭐 간으로도 보내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암 중에 보면은 대장암이나 위암이나 뭐 직장암이나 췌장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도 네. 소장암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네. 소장암은 거의 못 들어봤던 거의 것 같아요. 없죠. 네. 물론 있긴 있습니다. 뭐 네. 심장암도 거의 못 들어보셨죠, 그죠? 네. 네. 있기는 있는데 네. 거의 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소장암이 왜 이렇게 드물을까요? 같은 그 위, 그다음에 소장, 대장, 직장 이런 그 과정에 있는데 왜 이게 드물을까요? 순환이 빨라서 그럴까요? 그렇죠. 네. 그 영양소가 이쪽에서 집중돼서 흡수가 되니까. 네. 그렇죠. 뭐 암세포든 정상세포든 1차적으로 그 영양소 흡수의 혜택을 일단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그 소장이라는 그 장소가 그 경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수승화강의 주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지면 사실은 다른 데는 벌써 망가졌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지막에 손상당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장 쪽에 보면은 그 미생물이 많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소장을 저는 이제 뭐 남조리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해서 여기는 이제 뭐 그 상화나 군화에 대해서 그 일반 분들은 뭐 전혀 생소하고 우리 또 이 동양의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사실은 상화나 군화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있는 그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이 소장 쪽은 어떤 이 군화, 네. 군화의 또 그 기본
터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본 터전일 수도 있어서 아마 그래서 이 소장암이 좀 드문 이유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뭐 소장암이 드문 이유라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이렇게 좀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의 그 핵심은 사실은 그 수승화강이나 수화기제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렇게 따져 보면 그 현재 간암이나 뭐 폐암이나 췌장암 같은 게 이제 아직은 치료가 이제 어려운 지점에 놓여 있는데 그렇다면은 간암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는 아마 그 간암이 그 생기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좀 둔감하다. 시간적으로나 뭐 그 장소적으로 좀 둔감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수승화강의 개념에서 볼 때 그 간암 치료가 좀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이거 뭐 우리 PD 선생님은 뭐 이거 전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 그래도 그동안에 배운 지식이 산발적으로 들었다. 자, 간은 네. 그 계절로 말하면 봄에 해당하고 방위로 얘기하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이죠, 그죠? 네.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곳. 그 다음에 사물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식물이죠, 식물, 네. 풀, 뭐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색깔로 표현하면 뭐 푸른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간을 그 나무, 목 기운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속을 했거든요. 네. 배속을 했는데 자, 우리가 그 식물이 물을 끌어올려서 햇빛과 만나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린다고 했는데 이 물을 끌어올리는 힘이 목기라는 거죠. 목기. 네. 나무의 기운. 그죠? 그 아까 그 생명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했더니 우리 저 PD 선생님께서 그 어떤 막 시작하는 약동하는 생동하는 그죠? 뭐 아이들이라든가 새싹들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했듯이 그 간은 그렇게 배속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 간은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간 쪽에 지금 어떤 암이라는 어떤 매듭이 생겼습니다. 그죠? 매듭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풀지 못하는 한 이 수승의 기운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암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매듭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이것저것 매듭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쯤에는 아마 매듭을 어떻게 푸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 건데요. 네. 그리고 이 소장에서 흡수한 그 영양소들 중에 간을 통과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크게 이제 뭐 수용성, 물에 녹는 거, 그다음에 지용성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면 그 수용성 영양소들이 주로 간을 통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간 문맥이나 뭐 이렇게 해서 간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하대정맥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심장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지용성은 이제 암주간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그 상대정맥이라고 해서 저쪽 위쪽으로 해서 올라가서 심장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간을 통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그 수승화강의 개념, 그다음에 나무 목기운의 개념을 이렇게 억지로 꿰어 맞추려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찾아낸 건데, 어쨌든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지금까지 하셨듯이 한 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참고로 수용성 영양소는 이제 뭐가 있냐면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그다음에 아미노산, 무기, 염류, 그다음에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B와 C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미노산 같은 게 이제 포도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녹말이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거는 뭐 저희들이
지금 방송 중에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불의 씨앗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불의 씨앗 그냥 그렇게만 일단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필수 아미노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요. 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힘들어서 외부에서 꼭 섭취해야 된다. 음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아미노산을 크게 이제 뭐 중성, 뭐 산성, 염기성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는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대략 말씀드려 보면은 뭐 아르기닌이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트립토판 뭐 이 정도만 시중에 알려진 게 아마 이 정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어린이들한테 있는 것들이 그 염기성 중에 뭐 히스티딘 해서 뭐 이런 그 어린이들의 그 뭐 자폐 스펙트럼이나 네. 뭐 이런 거에서 뭐 또 이런 아미노산 치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용성 중에 이제 무기염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미네랄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미노산이 불의 씨앗이 아닌가. 어떻게 얘기하면 이제 에너지원이죠, 말하자면, 그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무기염류는 물의 씨앗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물의 씨앗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고 물을 이룬다는 물의 시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물의 어떤 중추적인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무기염류는 미네랄 소위 말하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단하게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칼슘, 그다음에 인, 그다음에 칼륨, 그다음에 나트륨, 뭐 소금 할 때 그죠? 그 나트륨, 그다음에 네. 마그네슘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우리 뭐 골다공증 뭐 할 때 뼈 그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요오드 해서 뭐 갑상선 네. 그래서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수용성 중에 이제 비타민을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비타민 B가 있다 그랬죠, 그죠? 네. B가 있고 비타민 B의 특징은 이것도 약간은 그 불의 씨라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면역 항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그 요소고요. 또 에너지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용성 중에 비타민 C가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비타민 C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항암 치료에 있어서 전에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암세포들이 그 포도당을 주로 이용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데 이 비타민 C가 그 포도당 그 소화 기전 속으로 들어간다. 네. 해서 그 암세포들이 이제 혼동하는 거죠. 혼동해서 이거를 이용하다 보니까 포도당 에너지를 쓸 기회가 없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힘을 잃어간다. 이런 이치로 쓰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경희한방병원 김명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 지역 FM 98.9MHz, 대전 지역 한밭 FM 93.7MHz를 통해서 라디오 상담실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후에 유튜브 세종 FM 채널에서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상담 질문과 청취 소감 찾아오셔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FM 라디오 상담실 지금까지 진행의 김보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